혹시 당신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굉장한 매력과 자신감으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르게 기가 빨리고 내 감정이 소모되며 결국 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 말입니다. 직장의 상사나 동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수년간 아껴왔던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다른 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당신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위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마에 경고 딱지를 붙이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넘치는 매력이나 카리스마, 혹은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위기 상황을 연출하며 다가옵니다. 당신의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죠. 우리가 저녁 식사 자리나 직장 회식, 혹은 가족 모임에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른 이들과 연결되고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끼며 안전함을 찾으려 합니다. 때로는 조금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유난히 사교적이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듯한 이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기도 하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관계를 맺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냥을 하러 온 사냥꾼과 같습니다. 그들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군중을 훑어보며 단 한 가지 생각에만 몰두합니다. 이 중에서 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얻어낼 수 있을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입니다. 바로 당신의 시간, 당신의 관심, 그리고 당신의 감정 에너지입니다. 이 공급원은 그들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지탱해주고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는 환상을 유지시켜주는 연료와 같습니다. 칭찬, 동정, 당신의 격렬한 감정적 반응, 심지어는 당신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권력까지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먹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마치 상어와 같습니다. 상어가 계속해서 헤엄쳐야 살 수 있듯이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주변을 살피며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헤맵니다. 만약 그들이 멈추거나 새로운 목표물을 찾지 못하면 그들의 내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공간은 새로운 기회의 장이며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에너지 공급원일 뿐입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당신의 작은 빈틈, 즉 당신이 당신의 시간, 관심, 에너지를 쉽게 내어줄 것이라는 작은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당신을 시험합니다. 바로 당신의 세 가지 핵심적인 경계선을 건드려보는 것이죠. 그들에게 당신의 경계선은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빼앗을 수 있는 자원일 뿐이고 당신은 그 자원을 배달해주는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선이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신의 마당을 둘러싼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울타리 안은 당신의 것이고 울타리 밖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이 울타리를 넘어와도 되는지 작은 버튼 하나를 눌러 당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첫 번째 시험대는 바로 시간의 경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주 사소한 시간적 경계를 설정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제 퇴근해야 해요 라고 말하거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먼저 잘게 라고 하거나 혹은 다음 주에 휴가를 냈어 라고 말하는 순간을 노립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당신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온갖 핑계를 대거나
혹은 비꼬는 듯한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당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지켜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압박에 못 이겨 약속을 바꾸거나 퇴근을 미루거나 죄책감에 굴복한다면 그들은 즉시 학습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 시험대는 관심의 경계입니다.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집중력을 빼앗기 위해 여러 버튼을 눌러봅니다. 상황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다른 무언가에 이미 집중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거나 회의에 집중하고 있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의 공격 타이밍입니다. 당신이 바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답이 없으면 또 보냅니다.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길 기대합니다. 대화 중간에 끼어들거나 당신의 시야를 가로막고 서거나 당신이 보고 있는 TV 소리보다 더 크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켜봅니다. 당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지, 얼마나 쉽게 자신에게 끌려오는지 말이죠. 만약 그들이 당신의 집중력을 한 번이라도 깨는데 성공했다면 그들은 반드시 다시 그럴 것이고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대는 감정 에너지의 경계입니다. 그들은 교묘한 함정을 파놓고 당신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의도적인 함정입니다. 일부러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척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연기하거나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 당신을 끌어들입니다. 죄책감, 갈등, 동정심을 자극해서 당신이 얼마나 빨리 그 문제에 개입하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보호하는지 아니면 순순히 그들에게 넘겨주는지를 관찰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어질러 놓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안거나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뛰어들거나 그들의 감정까지 달래주며 당신 몫이 아닌 짐을 짊어진다면 그들은 확신합니다. 당신이 바로 자신의 새로운 감정 공급원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당신의 시간, 관심, 에너지의 경계선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면 핵심은 바로 행동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아닌 행동이 당신의 아니오를 증명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지키고 그 다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신경 발달상의 차이가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도 서투르게 경계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대부분 연결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거절에 실망하거나 놀랄 수는 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물러섭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당신은 그들의 반응에서 분명한 신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짜증, 곧바로 사라지는 냉소적인 미소, 갑자기 날카로워지는 목소리 톤, 비아냥거림, 죄책감을 유발하는 말, 혹은 갑작스러운 침묵. 그들은 즉시 전술을 바꿉니다. 바로 그것이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들은 부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힘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지배하고 이기기 위해 경계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경계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뜻대로 당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가 였으니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에 관한 상황입니다. 당신은 오늘 업무가 끝났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시험해보고 싶은 그 사람이 다가와 말합니다.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빨리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 급한 일이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는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당신이 그로 인해 조종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이 방법을 써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약속이 있어서 바로 가봐야 해요. 여기서 당신의 진짜 경계선은 당신이 뱉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한 이후의 당신의 행동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설명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냥 자리를 떠야 합니다. 당신의 떠나는 행동 자체가 당신의 아니오인 셈입니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가 당신의 말을 받아들이고 알겠어요. 내일 하죠 라고 말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턱에 힘을 주거나 경멸의 표정을 짓거나 진심이에요? 이거 2초면 되는데 라며 압박하거나 알겠어요. 그럼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보죠. 라며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멈춰서 자문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내가 굴복하는지 시험하는 걸까?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번엔 당신의 관심에 관한 예시입니다. 당신이 동료와 대화에 한창 몰두하고 있는데 그가 다가와 저기 뭐 하나만 빨리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네, 잠시만요. 그리고 하던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당신의 하던 일을 계속하는 행동이 바로 당신의 아니오입니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가 기다린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대화에 끼어들어 말을 끊거나 기분 나쁜 티를 내거나 어떻게든 그 순간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그는 당신의 저항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장을 꺾고 자신의 공급원을 확보하려는 시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노리는 경우입니다. 화상회의가 거의 끝나고 모두가 작별 인사를 나누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그가 폭탄을 던집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시겠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울었어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위로를 구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는 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퇴장 직전에 무거운 감정적 폭탄을 던져 사람들의 감정적 투자를 강요하는 것이죠. 이때 당신은 이렇게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깊이 뛰어들지 마십시오. 끝난 대화를 다시 열지 마십시오. 그저 정중하게 선을 지키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런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안타깝네요. 정도의 말을 건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회의를 종료해야 합니다. 당신의 회의를 끝내는 행동이 바로 당신의 아니오입니다. 차분하고 명확하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가 상황을 받아들이고 넘어간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역시 제 얘기 들어줄 시간 같은 건 없으시겠죠 라며 당신을 비난한다면 그는 자신의 진짜 목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도움이나 지지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착취하고 그 순간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이 원했던 감정적 공급을 얻으려 했던 것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시험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이 자신들의 압력에 굴복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치 치킨 게임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들이 물러선다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만약 그들이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당신은 이미 답을 얻은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관심, 그리고 감정 에너지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당신의 자산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침범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를 통해 당신의 삶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혹시 당신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굉장한 매력과 자신감으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르게 기가 빨리고 내 감정이 소모되며 결국 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 말입니다. 직장의 상사나 동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수년간 아껴왔던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다른 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당신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위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마에 경고 딱지를 붙이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넘치는 매력이나 카리스마, 혹은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위기 상황을 연출하며 다가옵니다. 당신의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죠. 우리가 저녁 식사 자리나 직장 회식 혹은 가족 모임에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른 이들과 연결되고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끼며 안전함을 찾으려 합니다. 때로는 조금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유난히 사교적이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듯한 이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기도 하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관계를 맺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냥을 하러 온 사냥꾼과 같습니다. 그들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군중을 훑어보며 단 한 가지 생각에만 몰두합니다. 이 중에서 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얻어낼 수 있을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입니다. 바로 당신의 시간, 당신의 관심, 그리고 당신의 감정 에너지입니다. 이 공급원은 그들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지탱해주고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는 환상을 유지시켜주는 연료와 같습니다. 칭찬, 동정, 당신의 격렬한 감정적 반응, 심지어는 당신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권력까지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먹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마치 상어와 같습니다. 상어가 계속해서 헤엄쳐야 살 수 있듯이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주변을 살피며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헤맵니다. 만약 그들이 멈추거나 새로운 목표물을 찾지 못하면 그들의 내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공간은 새로운 기회의 장이며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에너지 공급원일 뿐입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당신의 작은 빈틈, 즉 당신이 당신의 시간, 관심, 에너지를 쉽게 내어줄 것이라는 작은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당신을 시험합니다. 바로 당신의 세 가지 핵심적인 경계선을 건드려보는 것이죠. 그들에게 당신의 경계선은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빼앗을 수 있는 자원일 뿐이고 당신은 그 자원을 배달해주는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선이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신의 마당을 둘러싼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울타리 안은 당신의 것이고 울타리 밖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이 울타리를 넘어와도 되는지, 작은 버튼 하나를 눌러 당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첫 번째 시험대는 바로 시간의 경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주 사소한 시간적 경계를 설정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제 퇴근해야 해요 라고 말하거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먼저 잘게 라고 하거나, 혹은 다음 주에 휴가를 냈어 라고 말하는 순간을 노립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당신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온갖 핑계를 대거나 혹은 비꼬는 듯한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당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지켜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압박에 못 이겨 약속을 바꾸거나 퇴근을 미루거나 죄책감에 굴복한다면 그들은 즉시 학습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 시험대는 관심의 경계입니다.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집중력을 빼앗기 위해 여러 버튼을 눌러봅니다. 상황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다른 무언가에 이미 집중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거나 회의에 집중하고 있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의 공격 타이밍입니다. 당신이 바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답이 없으면 또 보냅니다.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길 기대합니다. 대화 중간에 끼어들거나 당신의 시야를 가로막고 서거나 당신이 보고 있는 TV 소리보다 더 크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켜봅니다. 당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지, 얼마나 쉽게 자신에게 끌려오는지 말이죠. 만약 그들이 당신의 집중력을 한 번이라도 깨는데 성공했다면 그들은 반드시 다시 그럴 것이고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대는 감정 에너지의 경계입니다. 그들은 교묘한 함정을 파놓고 당신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의도적인 함정입니다. 일부러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척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연기하거나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 당신을 끌어들입니다. 죄책감, 갈등, 동정심을 자극해서 당신이 얼마나 빨리 그 문제에 개입하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보호하는지 아니면 순순히 그들에게 넘겨주는지를 관찰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어질러 놓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안거나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뛰어들거나 그들의 감정까지 달래주며 당신 몫이 아닌 짐을 짊어진다면 그들은 확신합니다. 당신이 바로 자신의 새로운 감정 공급원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당신의 시간, 관심, 에너지의 경계선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면 핵심은 바로 행동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아닌 행동이 당신의 아니오를 증명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지키고 그 다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신경 발달상의 차이가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도 서투르게 경계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대부분 연결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거절에 실망하거나 놀랄 수는 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물러섭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당신은 그들의 반응에서 분명한 신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짜증, 곧바로 사라지는 냉소적인 미소, 갑자기 날카로워지는 목소리 톤, 비아냥거림, 죄책감을 유발하는 말, 혹은 갑작스러운 침묵.
그들은 즉시 전술을 바꿉니다. 바로 그것이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들은 부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힘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지배하고 이기기 위해 경계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경계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뜻대로 당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가 였으니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에 관한 상황입니다. 당신은 오늘 업무가 끝났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시험해보고 싶은 그 사람이 다가와 말합니다.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빨리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 급한 일이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는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당신이 그로 인해 조종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이 방법을 써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약속이 있어서 바로 가봐야 해요. 여기서 당신의 진짜 경계선은 당신이 뱉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한 이후의 당신의 행동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설명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냥 자리를 떠야 합니다. 당신의 떠나는 행동 자체가 당신의 아니오인 셈입니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가 당신의 말을 받아들이고 알겠어요. 내일 하죠 라고 말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턱에 힘을 주거나 경멸의 표정을 짓거나 진심이에요? 이거 2초면 되는데 라며 압박하거나 알겠어요. 그럼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보죠. 라며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멈춰서 자문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내가 굴복하는지 시험하는 걸까?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번엔 당신의 관심에 관한 예시입니다. 당신이 동료와 대화에 한창 몰두하고 있는데 그가 다가와 저기 뭐 하나만 빨리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네, 잠시만요. 그리고 하던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당신의 하던 일을 계속하는 행동이 바로 당신의 아니오입니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가 기다린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대화에 끼어들어 말을 끊거나 기분 나쁜 티를 내거나 어떻게든 그 순간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그는 당신의 저항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장을 꺾고 자신의 공급원을 확보하려는 시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노리는 경우입니다. 화상회의가 거의 끝나고 모두가 작별 인사를 나누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그가 폭탄을 던집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시겠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울었어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위로를 구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는 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퇴장 직전에 무거운 감정적 폭탄을 던져 사람들의 감정적 투자를 강요하는 것이죠. 이때 당신은 이렇게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깊이 뛰어들지 마십시오. 끝난 대화를 다시 열지 마십시오. 그저 정중하게 선을 지키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런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안타깝네요. 정도의 말을 건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회의를 종료해야 합니다. 당신의 회의를 끝내는 행동이 바로 당신의 아니오입니다. 차분하고 명확하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가 상황을 받아들이고 넘어간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역시 제 얘기 들어줄 시간 같은 건 없으시겠죠 라며 당신을 비난한다면 그는 자신의 진짜 목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도움이나 지지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착취하고 그 순간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이 원했던 감정적 공급을 얻으려 했던 것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시험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이 자신들의 압력에 굴복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치 치킨 게임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들이 물러선다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만약 그들이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당신은 이미 답을 얻은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관심, 그리고 감정 에너지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당신의 자산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침범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를 통해 당신의 삶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혹시 당신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굉장한 매력과 자신감으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르게 기가 빨리고 내 감정이 소모되며 결국 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 말입니다. 직장의 상사나 동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수년간 아껴왔던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다른 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당신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위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마에 경고 딱지를 붙이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넘치는 매력이나 카리스마, 혹은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위기 상황을 연출하며 다가옵니다. 당신의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죠. 우리가 저녁 식사 자리나 직장 회식, 혹은 가족 모임에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른 이들과 연결되고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끼며 안전함을 찾으려 합니다. 때로는 조금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유난히 사교적이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듯한 이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기도 하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관계를 맺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냥을 하러 온 사냥꾼과 같습니다. 그들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군중을 훑어보며 단 한 가지 생각에만 몰두합니다. 이 중에서 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얻어낼 수 있을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입니다. 바로 당신의 시간, 당신의 관심, 그리고 당신의 감정 에너지입니다. 이 공급원은 그들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지탱해주고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는 환상을 유지시켜주는 연료와 같습니다. 칭찬, 동정, 당신의 격렬한 감정적 반응, 심지어는 당신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권력까지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먹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마치 상어와 같습니다. 상어가 계속해서 헤엄쳐야 살 수 있듯이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주변을 살피며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헤맵니다. 만약 그들이 멈추거나 새로운 목표물을 찾지 못하면 그들의 내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공간은 새로운 기회의 장이며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에너지 공급원일 뿐입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당신의 작은 빈틈, 즉 당신이 당신의 시간, 관심,
에너지를 쉽게 내어줄 것이라는 작은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당신을 시험합니다. 바로 당신의 세 가지 핵심적인 경계선을 건드려 보는 것이죠. 그들에게 당신의 경계선은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빼앗을 수 있는 자원일 뿐이고 당신은 그 자원을 배달해주는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선이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신의 마당을 둘러싼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울타리 안은 당신의 것이고 울타리 밖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이 울타리를 넘어와도 되는지 작은 버튼 하나를 눌러 당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첫 번째 시험대는 바로 시간의 경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주 사소한 시간적 경계를 설정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제 퇴근해야 해요 라고 말하거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먼저 잘게 라고 하거나 혹은 다음 주에 휴가를 냈어 라고 말하는 순간을 노립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당신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온갖 핑계를 대거나 혹은 비꼬는 듯한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당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지켜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압박에 못 이겨 약속을 바꾸거나 퇴근을 미루거나 죄책감에 굴복한다면 그들은 즉시 학습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 시험대는 관심의 경계입니다.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집중력을 빼앗기 위해 여러 버튼을 눌러봅니다. 상황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다른 무언가에 이미 집중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거나 회의에 집중하고 있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의 공격 타이밍입니다. 당신이 바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답이 없으면 또 보냅니다.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길 기대합니다. 대화 중간에 끼어들거나 당신의 시야를 가로막고 서거나 당신이 보고 있는 TV 소리보다 더 크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켜봅니다. 당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지 얼마나 쉽게 자신에게 끌려오는지 말이죠. 만약 그들이 당신의 집중력을 한 번이라도 깨는데 성공했다면 그들은 반드시 다시 그럴 것이고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대는 감정 에너지의 경계입니다. 그들은 교묘한 함정을 파놓고 당신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의도적인 함정입니다. 일부러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척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연기하거나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 당신을 끌어들입니다. 죄책감, 갈등, 동정심을 자극해서 당신이 얼마나 빨리 그 문제에 개입하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보호하는지 아니면 순순히 그들에게 넘겨주는지를 관찰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어질러 놓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안거나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뛰어들거나 그들의 감정까지 달래주며 당신 몫이 아닌 짐을 짊어진다면 그들은 확신합니다. 당신이 바로 자신의 새로운 감정 공급원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당신의 시간, 관심, 에너지의 경계선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면 핵심은 바로 행동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아닌 행동이 당신의 아니오를 증명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지키고 그 다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신경 발달상의 차이가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도 서투르게 경계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대부분 연결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거절에 실망하거나 놀랄 수는 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물러섭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당신은 그들의 반응에서 분명한 신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짜증, 곧바로 사라지는 냉소적인 미소, 갑자기 날카로워지는 목소리 톤, 비아냥거림, 죄책감을 유발하는 말, 혹은 갑작스러운 침묵. 그들은 즉시 전술을 바꿉니다. 바로 그것이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들은 부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힘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지배하고 이기기 위해 경계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경계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뜻대로 당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가 였으니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에 관한 상황입니다. 당신은 오늘 업무가 끝났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시험해보고 싶은 그 사람이 다가와 말합니다.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빨리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 급한 일이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는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당신이 그로 인해 조종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이 방법을 써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약속이 있어서 바로 가봐야 해요. 여기서 당신의 진짜 경계선은 당신이 뱉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한 이후의 당신의 행동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설명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냥 자리를 떠야 합니다. 당신의 떠나는 행동 자체가 당신의 아니오인 셈입니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가 당신의 말을 받아들이고 알겠어요. 내일 하죠 라고 말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턱에 힘을 주거나 경멸의 표정을 짓거나 진심이에요? 이거 2초면 되는데 라며 압박하거나 알겠어요. 그럼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보죠. 라며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멈춰서 자문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내가 굴복하는지 시험하는 걸까?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번엔 당신의 관심에 관한 예시입니다. 당신이 동료와 대화에 한창 몰두하고 있는데 그가 다가와 저기 뭐 하나만 빨리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네, 잠시만요. 그리고 하던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당신의 하던 일을 계속하는 행동이 바로 당신의 아니오입니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가 기다린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대화에 끼어들어 말을 끊거나 기분 나쁜 티를 내거나 어떻게든 그 순간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그는 당신의 저항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장을 꺾고 자신의 공급원을 확보하려는 시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노리는 경우입니다. 화상회의가 거의 끝나고 모두가 작별 인사를 나누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그가 폭탄을 던집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시겠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울었어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위로를 구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는 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퇴장 직전에 무거운 감정적 폭탄을 던져 사람들의 감정적 투자를 강요하는 것이죠. 이때 당신은 이렇게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깊이 뛰어들지 마십시오. 끝난 대화를 다시 열지 마십시오. 그저 정중하게 선을 지키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런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안타깝네요. 정도의 말을 건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회의를 종료해야 합니다. 당신의 회의를 끝내는 행동이 바로 당신의 아니오입니다. 차분하고 명확하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가 상황을 받아들이고 넘어간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역시 제 얘기 들어줄 시간 같은 건 없으시겠죠 라며 당신을 비난한다면 그는 자신의 진짜 목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도움이나 지지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착취하고 그 순간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이 원했던 감정적 공급을 얻으려 했던 것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시험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이 자신들의 압력에 굴복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치 치킨 게임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들이 물러선다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만약 그들이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당신은 이미 답을 얻은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관심, 그리고 감정 에너지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당신의 자산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침범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를 통해 당신의 삶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혹시 당신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굉장한 매력과 자신감으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르게 기가 빨리고 내 감정이 소모되며 결국 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 말입니다. 직장의 상사나 동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수년간 아껴왔던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다른 분들께 공유해 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당신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위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마에 경고 딱지를 붙이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넘치는 매력이나 카리스마, 혹은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위기 상황을 연출하며 다가옵니다. 당신의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죠. 우리가 저녁 식사 자리나 직장 회식 혹은 가족 모임에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른 이들과 연결되고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끼며 안전함을 찾으려 합니다. 때로는 조금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유난히 사교적이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듯한 이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기도 하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관계를 맺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냥을 하러 온 사냥꾼과 같습니다. 그들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군중을 훑어보며 단 한 가지 생각에만 몰두합니다. 이 중에서 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얻어낼 수 있을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입니다. 바로 당신의 시간, 당신의 관심, 그리고 당신의 감정 에너지입니다. 이 공급원은 그들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지탱해주고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는 환상을 유지시켜주는 연료와 같습니다. 칭찬, 동정, 당신의 격렬한 감정적 반응, 심지어는 당신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권력까지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먹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마치 상어와 같습니다. 상어가 계속해서 헤엄쳐야 살 수 있듯이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주변을 살피며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헤맵니다. 만약 그들이 멈추거나 새로운 목표물을 찾지 못하면 그들의 내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공간은 새로운 기회의 장이며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에너지 공급원일 뿐입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당신의 작은 빈틈, 즉 당신이 당신의 시간, 관심, 에너지를 쉽게 내어줄 것이라는 작은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당신을 시험합니다. 바로 당신의 세 가지 핵심적인 경계선을 건드려보는 것이죠. 그들에게 당신의 경계선은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빼앗을 수 있는 자원일 뿐이고 당신은 그 자원을 배달해주는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선이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신의 마당을 둘러싼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울타리 안은 당신의 것이고 울타리 밖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이 울타리를 넘어와도 되는지 작은 버튼 하나를 눌러 당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첫 번째 시험대는 바로 시간의 경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주 사소한 시간적 경계를 설정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제 퇴근해야 해요 라고 말하거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먼저 잘게 라고 하거나 혹은 다음 주에 휴가를 냈어 라고 말하는 순간을 노립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당신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온갖 핑계를 대거나 혹은 비꼬는 듯한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당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지켜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압박에 못 이겨 약속을 바꾸거나 퇴근을 미루거나 죄책감에 굴복한다면 그들은 즉시 학습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 시험대는 관심의 경계입니다.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집중력을 빼앗기 위해 여러 버튼을 눌러봅니다. 상황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다른 무언가에 이미 집중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거나 회의에 집중하고 있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의 공격 타이밍입니다. 당신이 바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답이 없으면 또 보냅니다.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길 기대합니다. 대화 중간에 끼어들거나 당신의 시야를 가로막고 서거나 당신이 보고 있는 TV 소리보다 더 크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켜봅니다. 당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지 얼마나 쉽게 자신에게 끌려오는지 말이죠. 만약 그들이 당신의 집중력을 한 번이라도 깨는데 성공했다면 그들은 반드시 다시 그럴 것이고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대는 감정 에너지의 경계입니다. 그들은 교묘한 함정을 파놓고 당신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아주 미묘하지만 의도적인 함정입니다. 일부러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척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연기하거나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 당신을 끌어들입니다. 죄책감, 갈등, 동정심을 자극해서 당신이 얼마나 빨리 그 문제에 개입하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보호하는지 아니면 순순히 그들에게 넘겨주는지를 관찰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어질러 놓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안거나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뛰어들거나 그들의 감정까지 달래주며 당신 몫이 아닌 짐을 짊어진다면 그들은 확신합니다.
당신이 바로 자신의 새로운 감정 공급원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당신의 시간, 관심, 에너지의 경계선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면 핵심은 바로 행동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아닌 행동이 당신의 아니오를 증명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지키고 그 다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신경 발달상의 차이가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도 서투르게 경계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대부분 연결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거절에 실망하거나 놀랄 수는 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물러섭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당신은 그들의 반응에서 분명한 신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짜증, 곧바로 사라지는 냉소적인 미소, 갑자기 날카로워지는 목소리 톤, 비아냥거림, 죄책감을 유발하는 말, 혹은 갑작스러운 침묵. 그들은 즉시 전술을 바꿉니다. 바로 그것이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들은 부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힘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지배하고 이기기 위해 경계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경계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뜻대로 당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가 였으니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에 관한 상황입니다. 당신은 오늘 업무가 끝났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시험해보고 싶은 그 사람이 다가와 말합니다.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빨리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 급한 일이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는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당신이 그로 인해 조종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이 방법을 써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약속이 있어서 바로 가봐야 해요. 여기서 당신의 진짜 경계선은 당신이 뱉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한 이후의 당신의 행동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설명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냥 자리를 떠야 합니다. 당신의 떠나는 행동 자체가 당신의 아니오인 셈입니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가 당신의 말을 받아들이고 알겠어요. 내일 하죠 라고 말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턱에 힘을 주거나 경멸의 표정을 짓거나 진심이에요? 이거 2초면 되는데 라며 압박하거나 알겠어요. 그럼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보죠. 라며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멈춰서 자문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내가 굴복하는지 시험하는 걸까?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번엔 당신의 관심에 관한 예시입니다. 당신이 동료와 대화에 한창 몰두하고 있는데 그가 다가와 저기 뭐 하나만 빨리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네, 잠시만요. 그리고 하던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당신의 하던 일을 계속하는 행동이 바로 당신의 아니오입니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가 기다린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대화에 끼어들어 말을 끊거나 기분 나쁜 티를 내거나 어떻게든 그 순간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그는 당신의 저항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장을 꺾고 자신의 공급원을 확보하려는 시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노리는 경우입니다. 화상회의가 거의 끝나고 모두가 작별 인사를 나누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그가 폭탄을 던집니다. 아무도